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중랑구 북부간선도로 신내 IC에서 중랑 IC까지 구간 상부에 인공대지를 만들어 컴팩트시티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1인 가구와 신혼부부 중심의 공공주택 1,000호와 공원, 보육시설, 상업시설 등을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4,200억 원을 투입해 지구계획과 실시 설계 등을 거쳐 오는 2021년 하반기에 착공 후 2025년에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당초 오는 10월로 예정했던 청약 업무 이관 작업과 청약 시스템 개편을 내년 2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데다가 분양 성수기인 9월도 앞두고 있어 업계의 우려를 고려해 여러 가능성을 놓고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밖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 사업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도시재생 대상 지역의 일부를 혁신지구로 지정해 지역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새로운 청약 시스템의 오픈이 연기될 경우에는요, 부적격 청약을 예방하기 위한 청약 정보 제공 서비스도 지원된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청약 시스템의 개편으로 인해서 청약 예정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부의 발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자, 함께 하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증 생기시거나 저희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함께해 주실 분은요.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우리재테크 부동산연구소의 박영신 소장님이십니다. 소장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박영신 소장님께서 특별하게 준비해 주신 부동산 정보 만나보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안목을 키우는 강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는요. 전국 부동산 시세 변화 및 공급 물량인데요.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시세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는 게 부동산 상품이죠.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합니다. 꾸준하게 그 가격이 유지가 되기는 어렵고요. 반대적으로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오르는 지역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실제로 오르는 지역을 투자할 수 있는 여건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 범위가 극히 작기 때문에 그 범위 안으로 들어가 주는 게 제일 좋다라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부동산 시세 변화, 일단 7월 달 기준입니다. 이번 달 기준이긴 하나 이 기준은 실제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기준이기 때문에 매매가 체결된 시점을 보게 되면 3개월에서 6개월 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소유권 이전이 돼서 주인이 바뀌면서 매매 거래가 등록이 된 그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좀 참고해 보시고요. 또 다시 공급 물량이 또 얼마가 되는지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별로 주택 매매 가격 월간 추이 7월 달에 어떻게 변화가 생겼는가 7월 15일 기준입니다. 그랬을 때 이건 비교 대상을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서울과 수도권 5개 광역시 기타 지방 이렇게 4개 지역으로 나눠지는데요. 2019년도 2월부터 현재 7월까지 약 한 5개월 정도 기준으로 봤습니다. 봤을 때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겠죠. 이 지역 보시게 되면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2월 달에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좀 떨어지는 듯 했으나 3월부터 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매매 가격의 추이가 상승세를 좀 타기 시작하면서 꾸준하게 완만하게 지금 현재 상승이 된 후 현재 6월 달 기준으로 봐서 약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부동산 대체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얘기 나오고 있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집값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집값이 그대로 멈춰 있었던 거죠. 그대로 멈춰서 있던 거지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질 만한 요인도 충분하지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 대비 또 공급 물량도 적었을 뿐더러 거기에 따라서 현재 대기 수요자들 그만큼 많아지는 대기 수요자들만 현재 더 많이 양산시키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시장은 실질적으로 잠복기에 2019년도 초부터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잠복기에 들어갔다가 다시 현재 상승세로 타고 있는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현재 시장은 잠복기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현재 상승 곡선을 타고 우상향으로 현재 나갈지 모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그래프가 바로 이겁니다. 보셨을 때 실질적으로 매매 가격이 현재 등재된 현재 소유권 이전이 된 후에 현재 그 가격 추이를 봤을 때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 방향성이 현재 우상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우측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가 여러 가지 또 복합적인 이유도 작용을 합니다.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또는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교통호재라든가 또는 현재 우리나라 현재 대통령이 바뀌기 시작하는 또 정권 교체라든가 또 정책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수도권 지역도 거의 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폭은 서울만큼은 안 되고요. 좀 오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개 광역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등락폭이 심하지만 그래도 수도권보다는 좀 못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시장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2019년도 2월보다도 가격이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시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앞으로도 더욱더 조금 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 쪽으로는 수요가 급격히 빠져나가고 그 공실을 채워줄 인력들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또 기본적인 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맞아서 지방 쪽에 있는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서울과 경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서울 지역의 주택 매매 가격 25개 자치구 중에서 어디가 가장 많이 올랐는가 봤을 때 오른 지역만 표시해 놓은 겁니다. 실제로 전달과 대비했을 때 뭐 서초, 강남, 송파 같은 경우는 말할 거 없고요. 가장 먼저 선행 지표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강남, 서초 지역에 움직이는 시장에 따라서 주변 시장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뭐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 서초가 가장 많이 오르고 그 뒤를 이어서 지금 현재 조금 인기 지역을 하는 마용성들, 양천구라든가 영등포, 서대문구, 동대문구 또는 현재 은평구나 노원구, 그다음에 금천구 같은 경우도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조건들이 됩니다. 각각 지역마다 실제적으로 어떤 오를 만한 이유는 다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작은 강남 서초에서 시작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남 서초 시장을 실제적으로 부담을 느끼셔서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지역의 물건이든 간에 강남 서초에 들어오시면 경쟁력은 있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마이너스가 된 부분은 평택, 화성, 그다음에 현재 남양주, 고양, 일산, 서구, 또 일산, 동구 이 지역들의 가격이 좀 떨어졌습니다. 희한한 게요. 일산 같은 경우는 GTX 노선이라든가 남양주 같은 경우는 현재 3기 신도시 얘기 나오고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졌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지역의 경쟁력은 신도시 공급이 아니라 또 다른 뭔가의 인프라가 구축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미 공급량이 많다는 얘기고요. 추가 공급량은 기존에 있는 도시를 조금 더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다. 거기에 구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랐습니다. 0.22%. 과천, 그다음에 부천. 뭐 이런 지역들은 얼마 전에 발표된 부천과 과천, 3기 신도시 입지 이것들 때문에 가격이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화성, 평택 같은 경우는 현재 유입 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많이 어떤 그 공급량 대비 수요가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효과로 가격이 좀 떨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세 가격을 좀 알아봐야겠죠. 전세 가격은 매매가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갑니다. 당연히 전세가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매매가 결정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현재 전세가가 급격하게 떨어진 시점이 언제냐면요. 2019년도 1월부터 2월까지 이사 비수기죠. 이사를 안 다니는 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뭐 공급량이라든가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좀 더 역할을 더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떨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월부터 이제 이사철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다시 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르기 시작하면서 다시 5월 달까지 급격하게 올랐다가 지금 현재 6월 달 더 접어들게 되면 다시 또 이사철은 아니죠. 그리고 당연히 9월 달 시장을 바라본다면 9월 달 시장은 또
또다시 급등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봄가을철로 현재 이사를 잡는 사람들이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오르고 내리고 하지만 그 폭은 봄, 가을철이 가장 많이 오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지역도 5개광시 같은 경우는 거의 완만하게 진행되고 전세 가격이 거의 그만하다라고 얘기를 보실 수 있고요. 수도권 지역은 거의 현재 서울 지역과 같은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인근에 있는 사람들, 서울 지역에서 현재 분산된 인구들이 거의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실제적으로 시장도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다. 지방시장 같은 경우는 급락을 거듭하다 4월, 5월에 다시 조금 더 오름폭을 보실 수 있고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지역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있는 물건을 사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서울구별 주택 전세 가격 서울과 경기도를 한번 나타내 봤는데요. 푸른 색깔이 이제 전세값이 오른 지역이고요. 현재 붉은 색깔은 현재 가격이 좀 떨어진 지역입니다. 봤을 때 강동구라든가 강남구, 강남은 0.05% 정도 떨어졌습니다. 많이 올랐지만 덜 떨어졌죠. 거기에 송파구 같은 경우도 현재 많이 급등한 상태고요. 강동구는 물량 공급에 고덕, 둔천, 주공단지들 풀리면서 당연히 가격이 좀 떨어진 상태고요. 마포, 영등포구도 공급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면서 당연히 그 지역도 좀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남양주 지역이 아까 가격도 많이 떨어지는 지역인 일산도 마찬가지고요. 매매가가 하향 조정되면서 전세가도 같이 끌어내린 조건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성이라든가 용인, 수지. 용인, 수지가 요 근래 또 공급량이 늘어난 부분 때문이라도 가격이 많이 떨어진 부분 보실 수 있고요. 성남, 중원, 분당 같은 경우는 좀 올랐습니다. 실제적으로 서울 지역에서 현재 유입된 인구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요. 서울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들, 거주처를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지역들 많이 찾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 안양이라든가 광명, 동안 이렇게 서울 지역과 인접한 지역들 가격은 좀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3개월 후에 집값이 오를 것이냐라고 예상은 당연히 오릅니다. 서울 지역은 급격히 많이 오를 거고요. 111.2포인트까지 오를 거다 보고 있고요. 뭐 대전 지역이 재밌게도 대전 지역도 많이 오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100보다 미만이기 때문에 오르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지만 서울 지역과 기타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서울 지역은 더욱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량 같은 경우도 인허가라든가 착공, 분양, 준공 있겠죠. 실제적으로 준공 물량이 올해 입주하는 물량이 27만 가구, 서울과 수도권, 지방 합쳤을 때 27만 가구고요. 그 중에서도 서울이 3만 6천, 수도권이 14만 9천 가구 됩니다. 그리고 분양 물량이 있으니까 앞으로 2, 3년 후에 또 입주 물량이 되겠죠. 착공 물량 19만 6천 가구, 인허가가 22만 6천 가구 정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1월부터 6월까지 물량 같은 경우가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중에서 전년도 대비 계속 더 많이 났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급량이 계속 줄고 있다는 얘기고요. 2018년도에 인허가 물량이 25만 가구였는데 올해는 23만 가구. 현재 착공 물량도 23만 가구에서 20만 가구, 3만 가구가 줄었고요. 분양 같은 경우도 16만 가구에서 14만 가구로. 당연히 준공 물량도 줄겠죠. 30만 가구에서 27만 가구. 이런 형태는 집값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이 줄게 되면 당연히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고요. 또 현재 신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인근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까지도, 오래된 주택들까지도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효과를 나타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미분양도 존재하겠죠. 현재 경기가 안 좋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여건상 미분양 같은 경우도 전국 미분양 현황이 수도권에 11,000가구 정도 됩니다. 지방이 52,000가구, 거의 5배가 되고요. 규모별로 봤을 때는 60평만 미터 이하 또는 현재 85평만 미터 초과, 이 60평만 미터 이하의 주택이 이제 60에서 85 중형 25평형 아파트가 가장 많은 미분양 물량을 나타내고 있고요. 가장 심각한 거는 준공 후 미분양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당연히 우리가 금융위기 왔을 때 정점을 찍었던 16만 5천 가구가 떨어지긴 했으나 실제적으로 이 근래에 다시 오르고 있다. 준공 후 다 지어져 놓고 주인을 못 찾는 주택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입지적인 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지역들은 계속 가격 경쟁력은 없어지고 더욱더 입지가 좋은 지역들은 가격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더욱더 오를 거다. 이렇게 보시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오늘은 소장님과 부동산 시장의 추이와 그리고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곧바로 이어지는 순서는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인데요. 박영신 소장님의 첫 번째 정보부터 화면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박영신 소장님의 첫 번째 정보는요. 바로 강남구 삼성동의 주거용 오피스텔인데요. 9호선 삼성중앙역과는 걸어서 2분 거리고요. 대지 면적은 6.51제곱미터에 건물 면적은 64제곱미터입니다. 2017년 4월에 이미 준공이 됐고요. 방 3개와 거실
거실, 욕실과 주방의 복층 구조로 총 12층 중에 저희는 3층에서 확인할게요.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매매 금액 살펴보면 약 5억 5천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에는 4억 2천만 원, 월세 시 2천만 원에 월 19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 3억 8천5백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에는 1억 3천만 원, 월세 시 1억 4천5백만 원 예상되네요. 자, 강남구 안에서도요, 각종 문화시설과 개발들로 인해서 참 생동감이 넘치는 지역입니다. 강남구 삼성동에서 만나볼 거고요. 주거용 오피스텔 가져주셨다고 하는데 소개 들어볼게요. 네,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들은 매물이 급격하게 현재 줄어듭니다. 강남구 지역 중에서도 가장 매물이 없는 지역이 어디냐면 삼성동입니다. 삼성동 같은 경우는 조그만 주택, 대지를 몇 평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재산 가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거를 팔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가격이 앞으로 계속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 중에서도 현재 전철역과 거리가 2분 정도 거리의 대로변, 6차선 대로변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이미 준공이 완료된 물건이고요. 12층 건물 중에 현재 지하 주차장, 현재 지하로 기계식 주차장이 마련이 돼 있고요. 외부 주차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토지 가격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에 현재 복층형 구조고요. 내부 계단을 이용해서 2층을 올라갑니다. 2층 같은 경우는 방이 2개, 냉난방이 다 완비가 돼 있고요. 바닥 난방 시설까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3인 가족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변 상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임대료도 상당히 높다 보셔야 되고요. 위치를 보시더라도 현재 국제로 복합지구 현재 영동대로 통합개발이 올 하반기부터 착공한다고 얘기 들으셨을 테고요. 현대 GBC센터도 같이 진행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높은 건물 또는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했던 환승장 이런 것들이 새로 생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범위를 보게 되면 국제로 복합지구는 코엑스와 현재 현대자동차가 중심이 되고 영동대로 통합개발되면서 지하 공간이 개발이 된다.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범위를 국제로 복합지구 범위를 현재 선정능력 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현재 위치는 삼성중앙역에서 도보 2분 정도 거리에 대로변에 위치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붉은색 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주변이 탄천이라든가 한강종합개발권역, 송파권역과 같이 연결된 지역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이 굉장히 더 활성화될 거다 보셔야 되고요. 현재 이 주변의 현재 인프라는 교육 시설들이 가장 좋습니다. 잘 아시는 경기고등학교, 그다음에 봉은중학교, 휘문고등학교, 진선요고부터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제도 개편으로 해서 자사고나 특목고들이 현재 줄줄이 지정 취소가 되고 있죠. 당연히 8학군 쪽으로, 강남 8학군 쪽으로 수요가 또 대거 몰리기 때문에 당연히 집값 상승 여력이 더욱더 부추겨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프라 구축 실제적으로 생활 편의시설들, 판매시설들 잘 돼 있죠. 백화점 시설, 공항터미널부터 해서 백화점 면세점까지 지하 쇼핑몰 공간부터 해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여건들이 가장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외부도 현재 공연장도 시설도 있습니다. 주말마다 공연 시설을 열어서 주변 사람들 끌어모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에 자금 흐름이 원활한 자금이 도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로 복합지구는 말씀드린 대로 한 100만 평 정도 됩니다. 지하 구간까지 개발을 했을 때 범위로 봤을 땐 지상 구간이 이만큼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선정 능력까지 같이 포함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치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가능할 수밖에 없는 토지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국제 업무라든가 마이스, 스포츠, 문화, 엔터테인먼트 사업 진행이 되어 있는 국제로 복합지구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한 대단지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본적인 파생 효과가 많이 이루어질 지역이고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현대 기아자동차 현재 본사 이전 거기 각종 계열사들까지 같이 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고용 창출만 8만 명 정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현재 향후 10년 동안을 봤을 때 100만 명 넘게 고용 창출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호텔이라든가 오피스, 판매시설과 전시장, 컨벤션센터, 공연장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본사와 개념이 다른 어떤 유통시설들을 같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이 주변에 유동인구들이 그만큼 많아지고요. 그로 인한 일자리도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TX 노선, A 노선, C 노선이 가장 빠르죠. 실제적으로 현재 의정부에서 금정까지, 군포 금정까지 가는 노선 또는 현재 일산부터 동탄까지 가는 구선, 그 구성 자체가 이미 착공을 했거나 보상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하 6층까지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6층까지 개발이 되면서 여기에는 GTX와 KTX, SRT까지 공용되는 부분, 위례신사선 급행철도, 남북 급행철도부터 해서 말씀드린 대로 GTX ABC 노선까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본 여건들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지하 구간이 이 현재 이 철도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한 60만 명 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상권들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대 지하 도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은 5억 5천만 원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전세 4억 2천만 원 예상을 하고요. 월세 2천만 원, 월 190만 원 현재 임대 중이기 때문에 바로 임대료 월 190만 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이 3억 8천5백만 원, 실투자 금액이 1억 3천만 원 전세 시, 월세 시에는 1억 4천5백만 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호선 삼성중앙역 약 도보 2분 거리에 대여러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지 6.51제곱미터, 건물 64.00제곱미터에 전용 면적 18평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준공이 2017년도 4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복층식 구조에 세탁기, 에어컨 등등고 기본적인 풀고성입니다. 12층 중에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입지 여건 너무 좋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교통, 업무, 인프라 구축이 워낙 잘 갖춰진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투자 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지역이고요. 주변 임대 시세와 배후 수요는 당연히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어떤 주택이든 어떤 아파트든. 현재 배후 수요뿐만 아니라 임대 시세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타 지역 대비 삼성동과 청담동이 거의 임대료가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인에게 맞는 투자 여건인지 한번 확인하셔서 장기적인 투자 플랜 보신다면은 향후 5, 6년 후에는 재산 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강남구 안에서도 부동산 찾기 참 힘든 지역이라고 합니다. 강남구 삼성동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3룸으로 만나봤고요. 다음 정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보체크 박영신 소장님과 두 번째로 함께할 곳은요. 바로 강남구 논현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인데요. 우선 9호선 언주역에서는 걸어서 3분이면 만나볼 수 있겠고요. 대지 면적은 19.42제곱미터에 건물 면적은 37.02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3월에 준공이 됐고요. 방 2개와 욕실, 거실과 주방의 구조로 총 6층 중에 2층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매매 금액은 약 2억 6천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에는 2억 3천만 원, 월세 시 2천만 원에 월 1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 1억 9천5백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천만 원, 월세 시 4,5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역시나 여러분들 선호하시는 9호선 라인 따라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지역이죠. 강남구 논현동에서 바로 만나볼게요. 네, 삼성동과 연결된 논현동이죠. 9호선 라인 전철역도 같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전철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성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신축 원룸 가격도 안 되는 강남 지역에서 가장 보기 어려운 가격입니다. 신축 다세대 주택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층 건물입니다. 6층 건물의 1층에는 주차장부터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기본적인 풀구성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벽지부터 굉장히 고급스러운 자재 마감했기 때문에 임대료도 높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를 보시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국제로 복합지구가 2정거장 정도 됩니다. 9호선 라인이고요. 9호선 언주역에서 도보 약 3분 거리의 초역세권이다. 전철역과 가깝다는 얘기는 상업지와 붙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그 주변이 인구 구성들이 또 원활하게 돌아가는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아래쪽으로 봤을 때는 현재 2호선 역삼역, 그리고 위로는 7호선 학동역과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동이 이렇게 우측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봤을 때 현재 강남역과 연결되는 신분당선 연장선 공사, 뭐 이런 것들이 교통호재 때문에라도 주변의 인구들을 더욱더 끌어들인다 보셔야 되고요. 이 주변에는 현재 1인 직장인들 밀집 지역입니다. 강남 차병원 중심으로 그 주변에 봤을 때 학동역과 현재 논현역, 신논현역, 강남역과 연결된 전철 노선들 7호선, 9호선, 2호선이죠. 신분당선까지 합치게 되면 5개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주변이 앞으로도 더욱더 많이 활성화될 수밖에 있는 이유는 현재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되면서 반포IC가 또 주거지 상업지로 개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또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보셔야 되고요. 전철역 2정거장의 삼성동 복합개발지구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가깝게 있기 때문에 더욱더 활기찬 지역으로 발전이 될 거다. 언주역에서 도보 약 3분 정도 거리의 초역세권이다 보시고요. 신분당선 연장선까지 되기 때문에 신논현역과 논현역은 현재 환승역이 생깁니다. W역세권이라고 하죠. 그리고 당연히 이용객은 더 많아질 테고요. 그 주변의 상권들은 굉장히 좋아진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현재 신논현역과 논현역 중심이 바로 영동시장입니다. 그 주변에 먹거리라든가 현재 판매시설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유통시설이나 판매시설 같은 경우는 지하 쇼핑 공간부터 해서 종합병원, 백화점부터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교통이라든가 아니면 유통시설, 판매시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합니다. 강남 지역에 있는 여건들, 서초 지역에 있는 여건들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강남과 서초에 있는 판매시설, 유통시설, 인프라를 같이 이용한다. 여러 가지 여건이
현재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거주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드시게 할 겁니다.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여건들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인구 구성 특히 20, 30대 인구들이 워낙 많은 지역, 임대 수준이 높다. 특히 임대료를 지불해야 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역세권 개발 사업 특히 이제 도심 기능 지원 강화 역세권 지역으로 현재 지정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업지보다 더욱더 높은 상업지역, 더 넓어진 상업지역이 현재 배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3종이라든가 준주거 지역들이 상업지로 편입이 되게 되면 용도가 바뀌면서 토지 가격이 일제히 올라가겠죠. 그 주변의 주거지 가격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임대료도 상승합니다. 당연히 용도까지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이 주변이 앞으로도 장기적으로도 투자 가치가 높아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와 상업시설로 많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아무리 직장인들 많이 늘어난다 보셔야 되고요. 차병원 중심으로 봤을 때는 현재 의료 특구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의료 관련 시설들, 의료 관광객들이 들어오게 되면 머물러야 될 호텔들 이런 것들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현재 신축 공사 현장이 많은 이유는 그런 수요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의료 관광 호텔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의료 관련 시설들 거기에 따르는 현재 직장인들 구성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직장인들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는 지역이다. 그만큼 임대를 받기 위한 조건들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동 국제의료 복합지구 같은 경우는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지도상에 보시다시피 잠실부터 서초, 강남까지 같이 영향을 미칩니다. 반경 5km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가격뿐만 아니라 임대료 상승, 그 주변의 주택 가격 상승까지 같이 부추긴다. 거기에 5개 권역으로 개발이 되면서 국제업무, 문화, 거점, 마을산업, 거기에 스포츠 특화라든가 전통 문화 체험까지 같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양한 방면으로 현재 누릴 수 있는 지역이다. 또 지하 구간 개발되면서 남북 급행부터 GTX B노선 또 SRT까지도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KTX, GTX, SRT를 삼성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린 사업이겠지만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 4, 5년, 길게는 7, 8년 정도는 보시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은 2억 6천만 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물건이고요. 원룸, 특히 불량 원룸 가격도 안 된다 보셔야 되고요. 전세 시세는 2억 2천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 월세는 2천만 원, 월 100만 원 정도 가능합니다.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9,500만 원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이 전세 시에 3천만 원, 월세 시에 4,500만 원 투자할 수 있는 아주 소액으로 가능한 물건이고요. 9호선 원주역의 도보약 3분 거리에 19.42제곱미터의 대지, 건물이 37.02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약 한 11평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전용 면적이. 준공이 2019년도 3월 말 4월 초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방 2개, 욕실, 거실, 주방, 6층 중에 2층에 위치해 있고요. 주거 입지 확인하시고 가성비가 좋다라는 거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투자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투자 수익을 더 많이 거둘 수 있다 보셔야 되고요. 임대 시세와 배후 수요는 당연히 꼼꼼히 따져봐야 되면 어떤 거든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실거주도 가능합니다. 자녀분들한테도 실거주 시킬 수 있고요. 투자권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여건들 확인하시고 한번 물건 보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나 가격적인 이점을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가성비가 뛰어난 강남구 논현동에서 신축 다세대 주택 만나봤고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박영신 소장님의 무료 세미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부동산 관련 세법 바로 알기고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는 무료 세미나, 그리고 매주 토요일 같은 시간 오후 2시부터는 1:1 무료 상담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아래 번호로 적극적으로 연락 주시고 참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박영신 소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함께하신 정보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박영시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정리해드릴게요. 강남구 삼성동의 주거용 오피스텔 개요입니다. 9호선 삼성중앙역에서 도보로 약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은 6.51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64제곱미터입니다. 2017년 4월에 준공이 됐으며 방 3개, 거실, 욕실과 주방의 복층 구조로 총 12층 중에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삼성동 주거용 오피스텔의 매매 금액은 약 5억 5천만 원이 예상되며 임대 금액은 전세 시 4억 2천만 원, 월세 시 2천만 원에 월 19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3억 8,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 1억 3천만 원, 월세 시 1억 4,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강남구 논현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 개요입니다. 9호선 언주역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은 19.42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37.02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3월에 준공이 됐으며 방 2개, 욕실, 거실과 주방의 구조로 총 6층 중에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신축 다세대 주택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6천만 원이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3천만 원, 월세 시 2천만 원에 월 1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1억 9천5백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천만 원, 월세 시 4,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박영신 소장님의 무료 세미나와 1대1 무료 상담 소식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법 바로 알기란 주제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되어 오니 자세한 사항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하신 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7월 1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연 1.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6월 신규 지급액 기준 코픽스가 1.78%로 전월 대비 0.07%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78.2로 전월 대비 5.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2018년 9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전망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기준선 100을 밑돌아 주택사업 경기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다음은 지난 7월 기준의 전국 월간 주택 제곱미터당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함께 하시다가 저희가 드린 정보 관련해서 조금 더 심층적인 상담 필요로 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시다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3153-2668번 열려 있고요. 또 문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까지 메모해 놓으셨다가 계속해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분도 제 옆에 나와 계신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더 좋은 부동산 연구소의 고경재 대표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부동산 정보 소개해 주실 텐데 오늘은 어떤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선별해 오셨을까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두 곳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바로 서울의 서남권 지역이죠. 자, 이 지역은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창출되는 곳, 그리고 인구의 유입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곳의 핵심 지역인 강서구 화곡동 지역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두 번째는 강남의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그리고 서울 도심권으로의 출퇴근이 굉장히 편리한 각광받는 지역이죠. 바로 동대문구 장안동 지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각각의 특징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남권의 핵심 지역인 강서구 화곡동과 서울 도심 이곳저곳으로의 이동이 편리한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함께한다고 하네요. 첫 번째 정보부터 공개해드립니다. 자, 부동산 정보체크 고경재 대표와 첫 번째로 떠나볼 곳은 강서구 화곡동의 아파트인데요. 2호선과 5호선이 지나는 까치산역에서는 걸어서 3분 거리고요. 대지 면적은 6.8제곱미터에 실사용 면적은 39제곱미터입니다. 2018년 9월에 준공이 됐고요. 방 2개와 거실, 주방과 욕실, 그리고 베란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12층 중에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화곡동 아파트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4,2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에는 2억 1,700만 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2,5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1, 2인 가구가 정말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소형 주택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안정적으로 많이들 찾으시는 게 소형 아파트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강서구 쪽에서 좀 준비를 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본 매물은 강서구 화곡동입니다. 화곡동 하면 굉장히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지역은 W역세권 지역입니다. 지하철 2호선 신림 지선이죠. 신도림 지선하고 그리고 지하철 5호선 까치산역인데요. 바로 도보 3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근거리에 위치해 있는 그런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매물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자, 본 매물은 작년 이미 9월에 준공이 된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방 2개, 주방, 거실, 욕실 다용도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1, 2인 가구가 살기에 굉장히 적합한 아담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하 2층에 지상 12층 규모로 지어졌는데요. 총 44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한 층에 4세대씩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옥상에는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어서 우리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옥상에 또 하늘공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내부에는 내진 설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층간 소음 방지 시설이 되어 있고 전열 교환기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옵션은 에어컨, 그리고 세탁기, 냉장고, 식탁, 중문 이렇게 다양한 옵션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층은 필로티면서도 또 주차할 수 있는 공간 갖추고 있고요. 자, 지하 2층까지 주차장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넉넉한 주차 공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엘리베이터, CCTV 보안 시스템, 무인 택배함 등도 잘 갖추어진 아파트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위치는 2호선과 5호선 이용할 수 있는 까치산역에서 3분 거리라고 합니다. 작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접 가셔서 임장 활동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뭐 건물 위에 하늘공원도 있고요. 지하 주차장까지 좀 다양한 옵션들이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동산은 강서구에서 좀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자, 그렇습니다. 가격 경쟁력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매매 가격이 2억 4,200만 원입니다. 전세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2억 1,700만 원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소액 투자 2,500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를 통해서 즉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세가 확정된 부동산 정보 만나보고 있습니다. 강서구 화곡동 이제 가격 경쟁력까지 확인을 했으니까 정확한 입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자, 그렇습니다. 지하철 2호선, 5호선 까치산역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성이 편리한 곳이고, 특히 우리가 지하철 5호선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마곡역까지 약 4정거장 정도 되는데요. 10분 거리입니다. 그야말로 가격이 저렴한 곳이기 때문에 출퇴근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곳이고요. 그리고 목동 약 5분 거리밖에 안 될 거고요. 그리고 여의도도 약 20분 대면 출퇴근할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지벨리 같은 경우도 지하철 2호선 신도림 지선을 타신다면 약 20분 대면 출퇴근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상암도 승용차로 출퇴근하기에 아주 편리한 직주 근접의 위치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바로 주변에는 경인 고속국도를 이용하기에 편리하고요. 남부 순환도로 또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한 그런 도로망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생활 환경이 좋습니다. 대형 마트를 비롯해서 영화관, 그리고 은행이랄지, 그리고 병의원, 그리고 이 지역은 굉장히 상권이 발달되어 있는 상업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지가도 상당히 높은 그러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주변에 어떠한 우장산이랄지, 그리고 수명산, 그리고 보타닉 공원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녹지축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입지 확인했습니다. 상권이 아주 번화해 있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일자리가 넘치는 지역이죠. 마곡으로의 이동도 아주 편리하기 때문에 이곳에 직장인분들이 좀 눈독 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서 추천 포인트 만나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마곡 산업단지 굉장히 큰 규모죠. 약 110만 평이라는 이러한 드넓은 부지에 우리가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있는데요. 자, 이곳은 산업단지뿐만이 아닙니다. 주거, 시설이 이미 주변에 약 만여 세대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 산업단지 안에는 보타닉 공원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보타닉 공원 안에는 호수, 생태 하천, 그리고 식물원, 그리고 열린 숲마당 등 다양한 놀이시설뿐만 아니라 힐링 공간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곳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그리고 강소기업들을 비롯해서 꾸준히 2025년까지 많은 기업들이 입주합니다. 자, 올 말까지만 하더라도 약 117개의
대기업이랄지 중소기업들이 들어오는데 그로 인한 주변의 상권이 크게 발달이 되고 그리고 오피스들이 많이 또 입점해 있기 때문에 인구 수요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곳에는 우리가 홈쇼핑을 비롯해서 그리고 뭐 세무서랄지 이런 관공서 그리고 이대 서울병원 등 이러한 의료 특화지구도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이곳에 직장인 수요가 약 16만 5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유동인구 약 40만 명이 이르는데 이 인구들이 결국은 이 주변에 강서구 주변에 둥지를 틀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변에는 김포공항 복합환승센터 사업도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굉장히 김포공항을 찾는 우리 국내 여행객들이 굉장히 크게 증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제2 국내 여객 터미널을 비롯해서 그리고 이곳에 상업이랄지 업무 비즈니스 시설들이 채워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로 인한 인구의 수요도 크게 늘어난다라고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서부광역철도 사업이 있습니다. 자, 국토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사업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자, 부천 온종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마포구 홍대역까지 이어지는 약 17.6km 기간인데요. 자, 이러한 서울 남권에 이러한 지하철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특히 교통의 편리함을 누려볼 수가 있고 그리고 가까이 상암으로의 이동 이 편리하고 그리고 특히 서울 서남권으로의 이동이 굉장히 편리해진다는 사실인데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대곡 소사선도 이미 2025년 개발을 시작을 해서 2020년 정도면 개통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한 대곡 소사선도 이용할 수가 있고 이렇게 다양한 도로망 교통망이 있는데요. 특히 또 제물포 지하사업 같은 경우도 2015년 10월에 착공을 해서 2020년 10월 정도면 개통을 목표로 하는데요. 특히 이 지하사업이 개통이 된다면 특히 여의도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더욱더 편리해지고 그리고 지상에는 가로공원이 들어서기 때문에 주변에 주민들이 특히 힐링이랄지 도심 속 산책하는데 굉장히 유효하면서 지가의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호재들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요와 개발 호재가 많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돋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서남권 핵심 지역인 강서구 화곡동의 아파트 만나봤고요. 다음 정보도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고경재 대표 두 번째로는 동대문구 장안동의 신축 아파트 만나보겠습니다. 5호선 장안평역에서는 걸어서 8분 거리고요. 대지 면적은 11.8제곱미터에 실사용 면적은 74.5제곱미터네요. 2019년 9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3개와 거실, 주방, 욕실 2개와 다용도실의 구조로 총 13층 중에 저희는 5층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장안동 신축 아파트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9천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에는 3억 2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 7천만 원 예상됩니다. 자, 이번에 동대문구의 신축 아파트 만나볼게요. 방은 3개로 좀 넉넉해 보이고요. 다음 달 준공 예정이라면 지금 임장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샘플하우스가 갖춰져 있는 그런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지하 2층에 지상 13층으로 지어지는 아파트고요. 그리고 총 77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아파트인데요. 자, 10m 도로를 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채광, 통풍, 개방감이 우수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방이 3개입니다. 그리고 주방, 거실, 욕실, 다용도실로 이루어졌는데 특히 약 23평 정도 크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3, 4인 가족이 살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그런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옥상에는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고요. 옥상 공원이 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내부도 상당히 넓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도 잘 들어가 있는데요. 자, 내부에는 에어컨이 4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가스레인지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화장실에는 비데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3단 중문도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하 2층
그리고 지상 1층은 주차장 공간이 넉넉히 들어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상당히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거실 같은 경우에도 양벽에 평갱나무를 사용해서 마감 처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입주민들의 어떤 건강까지도 챙겨주는 그러한 좋은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접근성이 돋보이는 아파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10m 도로를 두 면에 끼고 있다고 하고요. 게다가 23평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이 신축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 이 정도 크기는 동대문에서 시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자, 그렇습니다. 매매 가격 3억 9천만 원. 굉장히 좀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전세는 3억 2천.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실제 투자 금액은 약 7천만 원 정도면은 우리가 장안동에 넉넉한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세를 활용한다면 7천만 원대 2, 3인 가구가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에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하셨기 때문에 좀 어떤 위치에 좀 위치를 하고 있는 건지 입지 확인을 해볼까요? 자, 그렇습니다. 이 동대문구 장안동 하면은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 바로 장안 사거리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역가의 거리는 약 8분 정도 걸린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하철 5호선뿐만 아니라 가까이 군자역 한정거장이죠. 바로 7호선을 이용해서 강남권으로 이동하기에 아주 편리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호선, 8호선, 6호선 이러한 다양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망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가까이에는 청량리가 있습니다. 청량리 같은 경우는 동북권의 핵심 교통지역이죠. 자,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경원선, 그리고 분당선, 경춘선, 그리고 경의중앙선 등 이런 다양한 교통망이 있기 때문에 바로 가까이에 그러한 교통망들을 이용할 수가 있고 특히 강남으로의 출퇴근, 승용차를 이용하더라도 약 20분 대면 출퇴근이 가능한 그러한 직주 근접의 위치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동대문으로 그리고 시청 강암으로의 이동이 또 편리하고요. 그리고 강남 잠실로의 이동도 편리한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본매물 가까이에는 대형 마트들, 홈플러스도 있고 그리고 아트몰이랄지 그리고 영화관 이러한 편의시설들이 다 갖춰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장안평등에 또 맛집의 거리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살기에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장평초등학교, 중학교 가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녹지 공간도 좋습니다. 가까이에 용마산, 아차산 그리고 중량천공원 그리고 어린이 대공원 그리고 서울숲이랄지 한강공원들을 이용하기에도 아주 편리한 그러한 입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곳은 장안 사거리가 핵심 지역인데요. 바로 그곳에 위치하고 있고 게다가 강남으로의 접근성도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자, 특별히 동대문구 장안동에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주목을 해주시는 이유들이 궁금한데 어떤 호재들이 있을까요? 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죠. 주변에 자양동이랄지 강남구 비교했을 때는 엄청 저렴한 것을 느낄 수가 있고 특히 강남의 아파트값이 올라갈 때는 주변 위치에 있는 아파트값도 따라잡기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오른다라고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지역에 개발 호재들 많이 있죠. 동부 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곳은 2021년 에서부터 시작해서 202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방향 도로가 재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지상에는 수변 공원화가 되기 때문에 주변의 주거의 가치를 크게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 중에 한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 동대문구 장안동 쪽이 뜨는 이유는 주변에 뉴타운 사업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완공됐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농 뉴타운이랄지 답심리 뉴타운 그리고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 같은 경우에도 이미 착공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희경이랄지 이문 그리고 면목 이런 뉴타운 사업들이 다양하게 펼쳐지면서 이주 수요도 누려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서울 동부권의 가장 핵심
바로 교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도 청량리에는 약 6개의 그러한 교통망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자, 앞으로도 이곳에 5개의 교통망이 더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GTX, 우리가 B노선이랄지 C노선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C노선 같은 경우는 수원에서 양주 덕정까지 이어지는 곳입니다. 2021년 정도면 착공을 목표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곳에 동북권이랄지 강북 순환선도 계획이 되어 있고, 특히 동북권 같은 경우도 올해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전철 면목선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수혜를 할 수 있겠죠. 바로 장안동 쪽에 들어서기 때문에, 자, 이러한 경전철이 들어왔을 때 다원역세권으로 변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경전철 면목선은 2022년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청량리에서 시작해서 신내역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경전철이다라고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장안평역 일대에는 중고 자동차 매매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새롭게 도심 재생산업을 통해서 자, 제4차 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자, 이곳에 자동차 복합 행정이랄지 그리고 부품 물류센터, 그리고 이곳에 자동차 전시, 판매, 그리고 튜닝, 이러한 산업들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이곳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인데요. 약 7,4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약 5,000여 개의 일자리가 있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성수동 지식산업센터만 하더라도 약 5,000여 개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주변에 일자리가 많고 직장인 수요가 많은 그러한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러한 도심 재생 산업을 통해서 주변의 가치를 인상시키고, 그리고 주변의 환경을 개선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로의 지하화가 이루어지고 뉴턴 서울까지 진행이 되면은 거주의 만족도가 더욱더 높아질 지역입니다.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신축 아파트 함께했고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고경재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들어가셔서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고경재 대표님께서 소개해주신 부동산 정보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저희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념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들어가셔서 센TV 부동산 사람들 들어가시면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방송 중에 궁금증 생기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간단하게 문자 남겨주셔도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